소비자 관리입니다. 지금 화면 한 번만 클릭해 주세요. 네, 좋습니다. 일단 우리 TR90의 목표랄까요? 우리가 TR90을 통해서 소비자분들 관리를 해주는데, 네, 갑자기 사진을 보니까, 네, 갑자기 갑자기 감상 중이었습니다. 오늘 네, 주제에 맞게끔 네,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안 되네요. 한 번만 더 클릭해 주세요. 화면 클릭. 네. 오늘은 진짜 우리가 TR90을 전달을 하고, 이게 왜 안 될까요? 잠시만요. 완전되네요. 자, 우리가 TR90을 전달하면서, 약간의 이제 생기는 오류들을 바로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왜냐하면, TR90을 전달하는데, 어떤 분은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데, 어떤 분은 굉장히 실망하고, 다시는 뉴스킨하고 안 친할래. 약간 그런 마음까지 드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그냥 저를 그냥 정당화 시켰죠. 아, 그래, 이 제품 자체가 평균적으로 맞는 제품이기 때문에 누구한테는 정말 잘 맞을 수도 있고 누구한테는 안 맞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더라고요. 생각을 조금만 바꾸고 내가 전달하고 그리고 중간에 TR90을 소비자하고 어떻게 함께 90일을 함께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정말 천차만별로 많은 것들이 바뀔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 시작이 뭐냐면은 포인트는 처음에 소비자하고 TR90을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식으로 맥을 잡고 시작을 하느냐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누가 하는 TR90인가요? 보통 우리가 TR90을 전달할 때 어떻게 전달하죠? 내가 알고 있는 TR90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전달하고 소비자한테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하지 않나요? 내가 생각하는 TR90이 더 어떤 것들인가 다 이렇게 정해져 있죠. 어떤 누군가는 건강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어떤 누군가는 그냥 슬림한 몸매, 어떤 누군가는 그냥 생활 습관 이렇게 전달하는 TR90을 전달하는 그 사람만의 어떤 TR90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저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결과가 안 좋아요. 소비자가 원하는 TR90은 따로 있는데 결국엔 TR90은 소비자가 해야 되는데 결국엔 내가 하는 TR90을 소비자한테 계속 강요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비자하고 충분히 이야기를 해서 TR90을 어떻게 접목시킬지를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번 시간에 제가 정말 우리는 TR90 컨설턴트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진짜 컨설턴트다운 면모를 갖추고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는 너무 복잡한 그런 뭐 이론적인 뭐 그까지 들어갈 필요도 없지만 그게 좀 힘들어요. 힘들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TR90을 안내해 드리는 다는 그런 말이 뭐 더 맞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하지만 어느 정도 선에서는 진짜 약간 좀 어떻게 보면은 약간 더 전문적인 스킬은 아니죠. 진짜 소비자가 원하는 TR90이 뭔지를 그냥 이거는 물어보면은 답이 나와요. 왜 이렇게 물어봐야 되냐면은 제가 금방 그저 박명 사장님 그거 하느라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좀 정리가 안 되네요. 자, 우리가 TR90을 전달할 때 이렇게 전달을 하죠. 네 가지 타입이 있다. 어떤 분은 시스템들을 열심히 하시는 부분은 1번 케이스처럼 이렇게 쭉 뭔가 체지방이 감량이 되고 2번 이렇게 일반적인 경우에는 계단형으로 체지방이 감량이 된다. 그리고 3번, 4번, 3번 대퇴사량이 낮은 경우 또 4번은 요요를 좀 많이 겪으신 분들 이렇게 변한다. 하면서 똑같은 레시피대로 소비자에게 권해드려요. 그러면 절대로 안 맞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그냥 레시피를 한마디로 그냥 일반적인 평균적으로 만들어 놓은 레시피 거기에서 뺄 건 빼고 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냥 일괄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믿고 하세요 이거는 좀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좀 전문적이고 비전문적인 걸 넘어서 좀 어떻게 보면 더 방관자적인 입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더 무서워요. 그게 조금 더 밀착해서 소비자하고 관리를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다 저는 물어보고 있어요. 소비자분들 만나면 진짜 이분이 원하는 게 뭔지 그냥 단순하게 몸무게를 줄이고 싶은지 근데 우리는 정말
단순하게 몸무게를 줄이는 거는 건강한 게 아니에요 라고 하지만 소비자는 그런 걸 원할 수도 있어요. 몸무게를 줄이고 싶어요. 그리고 날씬해 보이고 싶어요. 건강해 보이고 싶어요. 근육질이 되고 싶어요. 이런 분이 있었어요. 여자분인데. 네, 제 소비자 중에. 또 다섯 번째, 체력을 증진시키고 싶어요. 그리고 여섯 번째, 건강해지고 싶어요. 이 여섯 가지 케이스에 따른 레시피는 다 달라야 됩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우리가 해독 기간부터 들어가죠. 해독 기간부터 마지막 90일 마지막 이렇게 딱 마무리할 때까지 정해진 레시피가 있어요. 그리고 하루에 먹어야 될 것들, 그리고 먹으면 안 되는 것들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이게 모든 게 다 달라집니다. 이거를 다 다르게 적용하려면 이게 무슨 역할을 하고 어떤 식단 안에 들어있는 어떤 식품들 있잖아요. 뭐 계란, 고구마, 그리고 물 이런 것들이 몸에 어떤 식으로 작용하고 그리고 왜 반드시 먹어야 되는지 많이 먹으면 안 되는지 그 이유들을 알아야 돼요. 네, 이 모든 걸 다 이야기하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데 이거는 부산에는 특히 또 이제 박상규 사장이랑 박상호 사장님 한번 이렇게 수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대구에는 네 제가 계속 잔소리처럼 늘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전체적으로 중요한 부분만 제가 짚어드릴 거예요. 자, 사실 정해진 프로그램은 없어야 되는 게 맞아요. 제품은 똑같죠. 제품은 똑같고 그냥 제품을 권해드리면 제품이 하는 역할이 뭘 것 같아요? 제품이 하는 역할은 체지방을 연소시켜 주는 거, 근육량을 유지시켜 주는 거, 이 역할을 하는 게 제품이 하는 역할이 아니에요. 제품이 하는 역할은 우리가 20대 때 밤새도록 놀고 술 마시고 라면 먹고 군것질하고 아무리 해도 살이 안 찌던 그 체질로 바꿔주는 거예요. 예전에 건강하던 내 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에이직 디펜스 메커니즘이라고 하죠. 내 몸은 스스로 치유를 하려고 하고 내 몸에 의사가 한 명이 있어서 계속적으로 뭔가 잘못되면 고치려고 하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 능력을 20대 가까이 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게 TR90이에요. 나머지는 그 의지, TR90을 하려는 사람의 의지, 그 의지와 맞물려서 식단, 운동이 병행이 됐을 때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TR90만 먹잖아요. 그리고 TR90을 먹으면서 식단 조절을 따로 해요. 식이 조절을. 그리고 거기다가 더해서 운동만 하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서 엄청난 많은 결과가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TR9가 나왔잖아요. 거기다 TR9까지 얹으면 제가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이렇게 근육질이 되고 싶어요까지 너무 완벽하게 되는 거죠. 제가 TR90을 통해서 이 근육질 되고 싶어요. 이 부분을 정말 해결을 못했는데 이제는 정말 해결이 돼요. 이렇게. 왜? 왜 정해진 프로그램 없어야 되나요? 건강한 형태는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어떤 누군가는 지방이 많아야 돼요. 우리는 왜 전부 다 체지방이 적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왜 체지방이 적어야지 몸매가 이쁘다고 생각을 해요? 체지방이 너무 적으면 목숨이 위태로운 사람도 있어요. 여성분은 남성보다 생명력이 강해요. 왜? 체지방이 많아서 그래요. 많아서 그런 게 아니고 체지방이 에너지를 비축하는데 용이하고 에너지원으로 굉장히 좋은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지방을 계속 축적을 해요. 그리고 그래서 여자분들은 남성에 비해 생명력이 굉장히 강해요. 더 오래 살아요. 하여튼 그런 것들. 여자분 당연히 지방이 많아야 돼요. 그리고 여자들 중에서도 어느 누군가는 지방이 더 많아야 돼요. 어느 누군가는 지방이 적어도 돼요. 그런데 우리는 왜 전부 다 체지방률을 6% 무조건 빼야 되고 20% 미만이어야 되고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진짜 건강한 게 뭔지 그러니까 계속 밀착해서 이야기를 해봐야 돼요. 근데 사람이 평생 살면서 자기 체지방률을 계속 체크하면서 살진 않잖아요. 그러면 20대 때 체지방률이 몇 프로였어요? 가장 당신이 건강할 때 체지방률이 몇 프로였어요?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문진법으로 소비자하고 계속 컨디션 체크를 해야 돼요. 제가 90일 동안 컨설팅을 하면서 계속 컨설팅을 하면서 이 이야기를 유도하는 게 뭐냐면은 오늘 컨디션 어때요? 오늘 컨디션 어때요? 컨디션을 계속 물어봐야 돼요. 오늘 컨디션 어때요? 하루 식단 뭐 챙겨 먹었어요? 중요한 게 아니고 식단은 그냥 매뉴얼이고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건데 계속 하루하루 컨디션이 어떤지를 물어봐야 돼요. 컨디션 어때요? 컨디션 어때요? 그거에 귀를 기울이고 계속 내가 맞춰 나가야 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TR90 컨설팅의 오해와 진실. 이거 저번 시간에 했는 부분에서 얹혀진 부분이에요. 사실 해독은 필요 없다? 필요 없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장청소 개념부터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지금 해독 TR9 레시피 안에 장청소 레시피가 있죠.
장 청소를 왜 한다고 생각하세요? 장 청소는 한마디로 내가 인위적으로 내 변에, 내 대장에 있는 거를 모두 다 이렇게 끄집어내는 거죠. 근데 끄집어낼 때 완벽하게 내 장에 있는 걸 다 끄집어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장에는 뭐가 있죠? 묵은 변만 있나요? 어제 먹은 음식물만 들어있나요? 아니거든요. 내가 태초부터 엄마한테서부터 받은 유산균, 세균층이 있단 말이에요. 장내 세균층. 그렇게 조성된 장내 세균층이 있는데 자꾸 설사를 하다 보면 장내 세균층이 다 무너져요. 어. 그렇다면 우리가 장 청소를 왜 해독할 때 꼭 넣어야 되느냐? 정말 내 장 상태가 안 좋은 사람, 계속해서 복압이 상승을 하고 장이 부어서 가스가 차고 이렇게 뭔가 계속 복부 팽만감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설사가 잦고 그걸 넘어서 두통까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무조건 장을 한번 비워내서 리셋을 해야 돼요. 그리고 좋은 유산균을 넣고 좋은 음식, 식이섬유와 적당한 융균을 섭취를 해서 탄수화물도 들어가죠. 이게 좋은 세균층으로 다시 조성을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안 되죠. 왜냐하면 똑같은 안 좋은 밭에다가 씨를 뿌리는 격이니까 다시 내 몸에 리셋 시켜줄 때 장청소를 해야 된다. 하지만 조건이 장 상태가 정말 안 좋은 사람일 경우에만 하라는 거예요. 왜? 아니 괜찮은 사람한테 왜 장청을 시키냐고. 엄마 때부터 받은 그 조성된 좋은 세균층이 조성되어 있는데 그러면 또 다시 바뀌는 상황에서 안 좋게 바뀔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장청소는 굉장히 조심해서 다뤄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건강한 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 더 건강해지고 싶은 사람, 이런 분은 해독 기간에 유산균과 간 건강 보조제로 해독을 하는 게 더 맞아요. 이게 더 소비자분들도 훨씬 쉽고 이게 더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제 생각입니다. 자, 우리 몸에서 또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게 해독이에요. 나오죠. 아까 했던 이야기들. 장 건강 상태 체크 후에 복부팽만 더불어 두통 등의 증상이 없다면 유산균을 권하는 편이 훨씬 더 좋다. 또 근육 손실이 생겨요. 해독 잘못하면. 딱 다이어트 시작하면 장 청소하고 뭘 또 잘 먹어야 되잖아. 잘 가려 먹어야 돼. 안 그러면 또 세균증이 잘 안 생기니까. 그러면서 은연중에 덜 먹게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TR90을 통해서 뭔가 얻고자 했던 근육의 어떤 근육 손실을 최소화하는, 오히려 근육을 성장시키기 위한 그런 걸 오히려 마이너스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때 소비자분들 엄청나게 실망을 많이 해요. 와, 누구 건 TR90 우리의 근육 손실 없다. 막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 손실이 생겼어. 거기서 좀 틀어지는 분들도 있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들어가면 물론 그것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이제 그런 부분도 없어지더라. 근육 손실이 최소화되고 또 다이어트의 부담감에서 해소되더라. 그리고 해독 프로그램, 그렇게 장 청소하고 초반에 해독하는 프로그램, 뭔가 이렇게 운동을 완전히 배제시키고 하지 마세요. 가만히 계세요. 그냥 음식만 드세요. 이렇게 되다 보면 운동 프로그램을 못 넣어요. 진짜 뭔가 더 건강해지고 싶고 TR90을 통해서도 뭔가 액티브한 라이프가 구현이 되는데 그걸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레시피에 갇혀 있는 거죠. 우리가. 레시피에 갇혀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장청소 개념만 제대로 잡아도 우리가 초반부터 바로 운동 레시피로 운동 프로그램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그리고 운동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운동은 물론 운동을 하면 심장 건강하게 심장이 계속 펌핑이 되고 운동이 되니까 심장 건강에 좋죠. 그리고 혈관도 계속 수축 이완이 되기 때문에 혈관 건강에도 좋아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신경계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것이 바로 운동이에요. 동네 마실만 살짝 다녀와도 뭔가 내 몸이 운동하면서 약간 평상시보다 심장이 약간 더 뛰고 맥이 조금 더 빨라지는 것만으로도 내 몸은 굉장히 건강해질 수 있어요. 왜? 우리 몸은 심장이 튼튼해지고 혈관이 건강해지는 것보다 내 신경계, 호르몬계가 정상화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거를 해줄 수 있는 게 운동이에요. 음식물로도 잘 안 되는 게 운동으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운동은 반드시 TR90 기간 안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야 되는 부분이다. TR90 전달하면서 운동 안 해도 돼요. 그거는 운동 안 해도 돼요는 건강을 위해서 전달하는 TR90의 내용에서 조금 배제되어야 되지 않나. 건강을 위한 방법에는 운동이 첨가가 되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가고 있죠. 그리고 근육을 키워주는 거다. 이것도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우리는 이렇게 이 자료가 이거 본사 자료였나 그랬을 거예요. 기존 다이어트는 원치 않는 근육 손실을 초래하죠. TR90은 기존의 공식을 깨는 게 맞아요. 자, 이 그림을 잘 보세요. 이 영상이에요.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기존 다이어트는 이렇게 줄어들죠. 지방층과 동시에 근육층까지 다 이렇게 다 줄어듭니다. 크기까지. 전체 매스가 줄어들죠. 오른쪽 그림을 잘 보세요. 근육이 어떻게 되나? 자, 보세요. 근육이 줄어들었을까요? 늘었을까요? 이렇게 잘 안 됩니다. 진짜. 왜냐하면 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지금 가진 레시피로 이게 안 된다고. 안 돼요. 왜? 근육을 키워줄 수 있는 그 운동 프로그램이나 나중에 뭐 개인적으로 운동 프로그램에 들어가고 이렇게 하지만은 우리가 진짜 건강을 위해서 만들어 놓을 레시피, 특히 우리 지금 정원경 사장님 레시피 따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다 통일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 팀들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근육이 이렇게 엄청나게 성장하는 경우는 인바디상에 제가 TR90만을 통해서 나온 인바디상에서는 본 적이 없어요. 유지되는 것만 해도 엄청 잘 되는 거예요. 유지가 중요한 거예요. 유지. 손실만 안 되면 정말 잘하는 거죠. TR90에서. 근데 우리는 TR90 전달할 때 근육 성장에 대해서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근육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TR90 실패한 줄 알아요. 개념을 잘 전달하셔야 돼요. 일반 기존 다이어트에서는 이렇게 근육의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은데 TR90에서는 근육량 증가가 아니라 근육량 유지, 근육량 유지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얼마나 어려운 건지를 그거를 티업을 많이 해드려야죠. 근육량 증가는 굉장히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어요. 증가가 잘 안 되거든요. 또 안 됩니다. 클릭을 좀 해주세요. 뭘 건드리셨죠? 자, 좋습니다.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네, 메타볼릭 올라가고. 자, 이렇게 근육 증가가 아니라 근육량 유지에 더 포커스를 두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고기는 최소한 먹어라. 자, 우리가 고기는 단백질은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하는 주 이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방송에서 이렇게 이분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야생 원숭이들은 자기 몸에서 필요로 하는 단백질량이 충족될 때까지 음식물을 섭취했다. 단백질량이 채워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단백질이 충분히 채워지면은 그 이후로는 식욕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식욕 조절을 위해서도 반드시 단백질을 섭취를 해야 되고 우리가 TR9가 나오면서 TR9의 그 특장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TR9를 먹어서 단백질량이 충분히 섭취가 되면 식욕 조절, 다이어트도 효과에 있다는 게 그겁니다. 그게 포인트거든요. 단백질 공급원은 이렇게 많습니다. 두부, 계란, 버섯, 닭가슴살, 돼지고기, 소고기, 생선, 아몬드, 피스타치오, 우유 더 있죠. 탄수화물인 대표적인 탄수화물 공급원인 밥에도 단백질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두부, 계란, 버섯, 닭가슴살 이것만 먹어야 되죠? 특히 컨설팅 할 때 돼지고기, 소고기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시거든요. 먹어도 됩니다. 먹어도 되는데 먹어도 되는 사람을 이렇게 기준점을 두고 어떤 사람은 먹어도 되고 어떤 사람은 먹으면 안 됩니다라고 갈려져야 돼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두부, 특히 계란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은 돼지고기, 소고기를 먹으면은 좀 안 되는 사람은 뭐냐면은 평상시에 간 건강이나 소화기관에 문제 있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초반에는 좀 소화가 용이한 뭐 두부나 버섯 쪽으로 이런 쪽으로 이제 식물성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 맞고 나머지 분들은 처음부터 드려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TR90의 기본적인 이점이 뭐예요? 나중에 결국에는 정상적인 식이생활을 돌아가야 됩니다. 이분은 굉장히 불편해하고 그렇게 먹는 게 어렵다고 여기신다면 진짜 어려워. 나 무조건 고기를 먹어야 되겠어. 그러면 충분히 권해드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임산부는 다이어트가 필요 없다. 임산부는 꼭 다이어트를 해야 됩니다. 자, 임산부도 호르몬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굉장히 균형이 깨떨어져 있거든요. 네. 우리가 알기로는 전혀 어떤 태아에도 그리고 임신 중에도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게 TR90이고 하지만 본사에서도 약간 고민이 되는 건 뭐냐 하면은
혹시나 생기는 문제에 제품은 아무 이상이 없지만 혹시나 어떤 문제가 생기면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좀 애매한 상황 이제 그런 것들 그러니까 임신 중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혹시나 이제 그런 문제가 이제 이쪽으로 넘어올까 봐 이제 그렇게 많이 염려를 하시더라고. 하지만 전혀 문제가 없다. 그래서 저는 이제 모유 수유하는 분한테도 좀 많이 이렇게 권해드려요. 그때부터 시작해도 된다. 하지만 이게 우리가 컨설팅을 해드릴 때 특히 이제 모유 수유를 하고 있는 분들이면 이분들한테는 정말 식이 조절을 잘 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진짜 이 정도만 먹어도 돼 할 정도로 적게 드시라고 많이 권해드리거든요. 그리고 모유 수유를 많이 하라고 권장드려요. 모유 수유만 제대로 하잖아요. 내가 적당히 먹고 모유 수유를 하잖아요. 그럼 저절로 다이어트가 돼요. 하지만 모유를 더 많이 생성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또 많이 먹죠. 또 많이 먹어야지 많이 나온다고. 근데 많이 먹어도 많이 안 나오거든요. 그 이제 저희 첫째 때 그 경험해 봐서 아는데 많이 먹어도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내가 나올 양은 정해져 있는데 결국에는 내 몸이 가지고 있는 영양소 저장이 되어 있어요. 이미 임신 중에 허벅지나 엉덩이 쪽에 저장이 되어 있어요. 영양이. 그게 다 전환돼서 모유로 나오는 건데 이때는 적당한 비타민 영양제, 좋은 영양제를 드시게 하고 특히 칼슘 많이 드시게 하시면 모유는 정말 잘 나옵니다. 네, 빨리 정리할게요. 뒤에 제일 중요한 내장 지방 이야기는 다 아시죠? 내장 지방은 운동으로도 빼기 힘들다. 자, 뒤에 더 중요한 부분이 나와 있기 때문에 물 이야기도 전번에 했고요. 물도 너무 많이 먹으면 안 좋다. 뇌세포가 물로 팽창하면 두통이 생기고요. 심하면 뇌가 붓거나 혼수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이 먹는 건 안 좋아요. 그리고 저나트륨 혈증이 생기잖아요. 면역력도 떨어지고요. 우리가 왜 응급으로 병원에 실려가면 이렇게 식염수 놔주잖아요. 식염수 안에 소금이 들어있거든요. 왜? 나트륨 농도가 떨어지면 치명적입니다. 병균이 침투했을 때 내 몸이 감당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물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돼요. 그리고 채소 많이 드시는 분들은 물 좀 줄여도 돼요. 1.5리터만 먹어도 돼요. 채소 많이 드시는 분들. 계란 노른자. 노른자 하루에 2개만 먹으면 될까요? 이것도 내가 고지혈증 환자도 노른자 먹으라고 합니다. 예전하고 상식적으로 많이 바뀌었거든요. 자, 요거는 이제 다 아실 거라 생각하거든요. 왜 꼭 고구마 얘기는 꼭 해야 돼요. 우리 고구마 레시피에 들어가잖아요. 왜 고구마를 넣었을까요? 자, 고구마와 가지는 엄청난 효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세계보건기구가 정하는 3대 면역식품 중 하나거든요. 눈 건강, 변비 예방, 배변 활동, 성인병 예방, 암 예방, 피부 미용, 다이어트에 도움되고 뼈 건강에 도움되고 이 모든 것들을 고구마로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에 들어가서 이제 헬스 식단 하는 걸 보니까 대부분 무조건 고구마랑 닭가슴살은 무조건 들어가요. 고구마는 또 싸고 잘 구할 수 있잖아요. 쉽게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럼 닭가슴살 외에도 그 단백질 공급원은 많죠. 아까 말씀드린 뭐 돼지고기, 소고기, 특히 소고기도 굉장히 좋거든요. 하지만 비싸잖아. 이제 저렴한 가격에 우리가 충분히 많이 먹을 수 있는, 계속적으로 뭔가 지속적으로 먹을 수 있는 게 닭가슴살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많이 권하거든요. 그래서 고구마 이 정도 효능이 있습니다. 뭐 고구마가 익어갈 때 그 의사들의 얼굴이 뭐 이렇게 안 좋아진다라는 말도 있어요. 그 유명한 속담이 있어요.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건 토마토인가요? 네. 하여튼 고구마가 엄청 좋습니다. 근데 고구마는 많이 먹으면 안 돼요. 왜? 살쪄요. 여기 나오죠. 100g 기준당 154kcal예요. 우리가 한 번 먹으면 2개씩 먹죠. 간식 때. 2개 먹으면 100g, 200g 정도 먹지 않나요? 150g, 200g 먹죠. 그러면은 300칼로리예요. 간식마다 2번씩 먹잖아요. 3번 먹으면 하루에 1000kcal가 넘어요. 그 조절 잘해야 됩니다. 밥도 먹어야 되고 일반식 하면 그렇죠? 그 쉐이크도 먹어야 되고 다 합쳐보면 몇 킬로칼로리가 될까요? 내가 근육을 키우고 이렇게 벌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이상 칼로리는 좀 맞춰줄 필요가 있죠. 하여튼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 하루에 4개에서 5개 정도 그 정도 드시면 딱 좋습니다. 고구마. 네, 그 정도. 네, 이 정도로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나중에 개인적으로 연락해 주시면 제가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